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무능한 과속, 불통, 부패 정권을 심판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권은 우리를 영원히 침몰시키려는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왔습니다. 국민적 심판이었던 탄핵, 더는 부정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는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합니다. 예, 가장 눈에 띄는 대목, 바로 방금 들으셨던 부분,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4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전 대표에게 갚아야 할 신세가 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 뭐 그런 얘기도 해서 예.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어제 저 전당대회 예. 저 출마 기자회견이죠. 네. 출마 기자회견에서는 사실 좀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전에 발언도 나왔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민들과 당원들의 바람에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 예. 또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게 사용하지 못했다. 지금 자유한국당 내 안의 분위기로서는 좀 하기 어려운 말. 네. 그러면서 또 우리 당에 더 씌워진 박근혜 정당이라는 친박당이라는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옳은 한편 명분 있는 주장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당 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 원래부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강력한 지지 당원들, 네. 이것이 강한 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 이분들의 표심이 이번 전당대회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예. 아마도 본인과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애정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 좀 섭섭한 부분도 있지만은 또 예. 애정도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섭섭한 부분은 무상급식 할 때 당 대표였던 박근혜 그 당시 당이 전혀 자기를 안 도와줘가지고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고군분투했다. 그런데 또 애정이라는 부분은 지방선거 때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 박 대통령이 카트컬 테러를 당해가지고 카트컬 테러를 당하는 바람에 뭐 구체적 이야기 그 때문에 내가 득봤다는 이야기 안 했지만은 예. 뭐 듣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 예. 그게 지방선거 표심에 큰 영향을 준 게 사실이거든요. 오세훈 후보로서는 그 낙승할 수 있는 큰 힘이 됐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에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예.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면서도 완전히 또 거리를 띄워놓기에는 뭐라고 할까, 이제 이 얘기는 쓰지 않겠다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인과의 이제 또 인연을 강조하는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하고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책임 당원 때문이라고 이제 단순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경선 룰을 보면 좀 그러니까 최대한 단순해서 말씀드리면 일반 국민 30%, 책임 당원 70%거든요. 그러니까 책임 당원의 표심이 어디로 작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가 되는 건데, 네. 그럼 책임 당원들의 지금 성격이 어떠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017년 7.3 전당대회 때 책임 당원이 16만 명이었는데 네. 지금은 34만 명, 2배로 늘었습니다. 근데 2017년 이후에 지금까지 과정에서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의 어떤 추이를 보면 이렇게 2배로 급증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일부 언론 보도대로 이른바 태극기 부대원들이 조직적으로 책임당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 만약에 이 보도가 맞고 이 숫자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이 책임당원들을 어필할 수 있는가? 네. 이건 뭐 개선이 금방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 점 때문에 당선을 위해서 지금 박근혜 석방을 외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세훈 전 시장하고 단일화를 언급해서 뭐 이거 전당대회라든가 뭐 총선이라든가 뭐 선거 때마다 나오는 거지만 단일화 얘기가 오늘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홍준표 전 대표가 이번에 출마를 결심한 것 자체가 황교안 전 총리가 상당히 많은 지지를 얻어가면서 네. 본인이 여기에 나서지 않게 되면 다시 돌아올 장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도 있었다라는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출마를 선언하고 났었을 때도 그걸 확 뒤집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엔 네. 오세훈 전 시장과의 단일화라도 해야 여기서 보면 세를 겨룰만 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예. 문제는 오 전 시장이 조금 전까지 얘기했다고 취하는 입장은 약간 박 전 대통령만 놓고 봐도 약간은 좀
걸쳐 있는 듯한 그런 입장을 취하겠지만 홍 전 대표 같은 경우 바로 석방운동 해야 된다. 지금 네. 정치적으로 지금 구금돼 있는 사람들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쪽의 극단이 좀 시그하고 또 오전 시장 같은 경우 이렇게 를 하고 있죠. 단일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불안한 후보다 홍준표 네. 전 대표. 예. 이미 검증된 패배를 여러 번 한 사람인데 어떻게 또 맡기겠느냐라는 식으로 서로 안 좋은 얘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 결국엔 좌우하는 건 두 분의 어떤 의사도 있지만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지지가 얼마만큼이나 이 두 분에게 위기감으로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 결국은 판도가 3강이냐 1강 2중이냐에 대한 어떤 판단에 따라서 저 홍준표 전 대표의 전략이 그러니까 계산이 되는 거죠. 1강 2중으로 보기 때문에 그럼 2중에서 하나를 떨어뜨리고 양강 체제로 만들어야 거기서 어떤 그 당대표 당선 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예. 그런 상태에서 오세훈 그 후보는 나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선제적으로 지금 프레임을 딱 걸어버린 것이기 예. 때문에 예. 황교안 대 홍준표라는 양강 구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세훈을 걸었다. 이렇게 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마 선언하는 날 아침에 신문에 이런 얘기가 딱 나오니까 하여튼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